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철도 파업이 있었다. 경쟁 효과 제로인 SRT와 KTX 통합 요구 등 쟁점들은 있었지만 이 글에서 논할 주제는 그것이 아니다. 의외로 큰 이슈 없이 철도 파업이 끝났다. 한 간부 출신 조합원에게 희한한 이야기를 들었다. 파업을 시작할 때 지난해 화물노조 파업 때처럼 정부가 대대적 노조 때리기에 돌입할 줄 알고 긴장 속에서 대응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파업 과정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은 너무나 젠틀했고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진 않았지만 노조가 내놓은 주장에 귀를 기울이려 애써주는 진정성도 보였다는 것이다. 이 간부 출신 조합원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몇 가지 상황을 유추할 수 있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화물 파업의 강경 대응에 재미를 좀 봤다. 이어 노조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겠다고 했고 노조에 침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때렸다. 나아가 노조로 위장한 조폭, 건폭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그 결과는 흐지부지 되고 있다. 간간히 간첩단 사건이나 노조와 별로 관련 없는 위장 노조 조폭 검거 스토리가 언론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대체 정부가 이루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늠하기는 어려웠다. 정작 노동시간 개편은 69시간제 논란 후 논의의 명맥이 사실상 끊겼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등 산적한 노동개혁 현안들은 오리무중이다. 대통령이 노조 때리기에 관심을 끊자 노조의 악행을 뿌리뽑을 것처럼 요란하게 대통령 지시사항을 늘어놓고 엄포를 놓던 공무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때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몰두하고 있었고 국토부 공무원들은 부드러운 중재를 위해 몰래 뛰어다니고 있었다. 용산 정부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대통령이 관심 갖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분야의 공무원들은 혹사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한때뿐이다.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지면 용산이 분주해지고 관계 부처 고위 공무원 몇은 크게 질타를 듣고 몇은 현란하게 움직였다. 실무를 다루는 공무원들은 눈치를 보다가 대통령과 용산의 관심이 다른 카르텔로 옮겨가면 안도의 한숨을 쉰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젠 카르텔이라는 말도 과거의 유물이 된 것 같다. 검사들이 그렇다. 그들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아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을 찾아내 조치하고 처벌하는 게 그들의 일이다. 수년씩 묵은 미제 사건이 질비해도 새로운 정치인 혐의, 경제인 혐의가 나오면 열일 제쳐놓고 역량을 특수부에 쏟아넣는다. 한 사건이 일단락되거나 화제성을 상실하면 다른 사건에 눈을 돌린다. 기소 결정 과정도 불투명하다. 어떤 사건은 기소가 가능해 보이지만 미제로 남아있고 어떤 사건은 기소가 불가능해 보여도 기소한다. 검찰총장은 안막 뒤에서 이 과정을 미세 조정한다. 유일하게 대통령이 경험한 조직이 검찰 조직이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부처를 검찰 조직처럼 다루고 모든 이슈를 검사처럼 다룬다. 관가는 지금 숨죽이고 있다. 사정기관들만 바쁘다. 2년 동안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특수부 인력을 집중시켰다.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이 25명 수준인데
지금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약 5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과의 전쟁, 건폭과의 전쟁에 이어 검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시절 의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도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전장연 등을 비롯해 시민단체의 보조금 관련 수사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나쁜 놈 때려잡기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호기롭게 외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국정과제들은 언론 지면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그 빈자리엔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과 같은 거친 언사들이 껍데기처럼 나부꼈다. 법무부, 검찰청과 행안부, 경찰청을 제외하고 다른 부처 상황은 어떤가? 연금개혁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7일 보험료율, 지급연령, 소득대체율 등 핵심 지표의 목표 수치를 제시하는 이른바 모수개혁을 회피한 채 두루뭉술한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얼마만큼 더 내고 얼마만큼 늦게 받는지, 소득 대체율은 얼마인지 구체적인 내용 없는 연금 개혁안은 수년 동안 보아왔던 것들이다. 그마저 이런 식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대체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뭘 했다는 말인가? 결국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전광판은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호기도 한풀 꺾인 모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또 혼이 났다.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이 의과대학 진학을 허용하겠다는 이 부총리의 발언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체 몇 번째 사과를 하고 있나?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는 지난 10월 모의고사 결과 올해 물수능이 예측된다는 말에 반수생이 역대급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A 아니면 B, 식의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는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 알 수가 없다. 여성가족부는 잼버리 사태로 망신당한 데 이어 신임 장관 후보자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해버렸다. 국토부는 순살 아파트와 각종 카르텔과의 전쟁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으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 꼬여만 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고 YTN 민영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KBS 사장은 낙하산 논란에 YTN 민영화는 졸속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정부 유관 기관 소유의 지분을 통매각한 결정은 YTN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의 손실을 일으키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지금 정부 부처는 스스로 벌인 일도 스스로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들었다.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감사원을 빼놓으면 섭섭하다.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는 전 정권 털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최근 국회에서 한 답변에서 어차피 현 정부도 정권 중반이 되면 현 정부 사업도 감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타이거 감사가 현 정부 공무원들에게도 중반 이후 적용될 텐데 어느 공무원이
개혁적인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위에 언급한 부처들이 하고 있는 일이 죄다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떠돈다. 도 스태핑은 없어진 지 오래고 이후엔 그 흔한 기자회견 한 번을 하지 않았다. 간간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워딩이 신문과 방송을 메우는데 목소리는 있으되 형체는 불분명하다. 감사원, 검찰, 법무부, 경찰, 방통위 이런 조직들에만 과한 관심이 쏠린다. 적폐청산의 선두부대다. 이 글에서 전쟁 용어를 사용하는 건 이 정부가 많은 것을 전쟁에 비유하기 때문이니 양해를 바란다. 일을 할 수 있는 조직만 공격적으로 굴리는데 그 대상은 적폐청산에 그치고 삶은 팍팍해지는데 살림살이 나아질 비전은 안 보인다. 과거를 들추고 수여대다 급기야 1920년대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홍범도를 북원 참시하는데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여수야대 전국에서 국정을 발목 잡힌 정부로 보겠는가. 현란한 칼춤의 칼끝만 부각될 뿐이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것은 이 정부의 두고두고 상징이 될 것이다. 용산에 우뚝 선 그들만의 리그는 국정 전반을 다루는 방식에서 실패하고 있다. 곧 있으면 총선이다. 용산에서 철새들이 국민의 힘으로 대거 날아들 것이다. 그러면 용산에 새로 입성한 참모들은 또다시 업무를 파악하고 인수인계에 골몰할 것이다. 대통령은 장관 대신 용산 출신 차관을 내려보내 부처를 통솔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되는 것 같진 않다. 용산 정치인들을 의원으로 만들어 국회에 내려보낼 수는 없다. 철학 없는 정책, 준비 없는 대책이 남발된다. 이런 총체적 상황을 우리는 레임덕이라고 부르기로 과거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너무 빠르다.